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각 당을 대표하는 입들이 나오십니다. 화끈한 토크 배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의도 UFC 네 분 함께했는데 오늘 가나다 순으로 보더라도 맨 먼저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 일당이시네. 네, 청취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렸어요. 광주는 비 정말 많이 왔어요. 남부지방. 절대 비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꽉 붙들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차명진 자유한국당 차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독일 축구를 보면서 역시 공은 둥글고 표는 둥굽니다. 표는 안 둥근데요. 표는 네모예요? 아니 그런 말 있잖아. 민심이 10길 둥글겠지, 물 속은 민심이.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민심은 둥글다.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자유한국당만 모르는 민심이었죠. 뭐 사람 속 다 아는데. 저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진수희 바른미래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진수입니다. 네. 저 축구 얘기하셨으니까 저 한국 독일전 보면서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안철수 씨가 얘기한 그래서 그 거네. 안철수. 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 성장하고 있는 정의당의 박원석입니다. 정의당 축하합니다. 박수 정말. 축하합니다. 무럭무럭 크세요. 질투야 질투. 네 분의 전직 의원님 모시고 오늘 또 이렇게 시원한 또 토크 배틀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자, 20대 국회 이제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국회의장도 아직 선출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자, 상임위원장 누가 가져갈까? 이걸 놓고도 지금 여야 사이에 치열한 그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법사위가 문제예요. 다 의원님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 법사위를 없애야 됩니다. 이거 법사위가 상황 노릇해서 자꾸 이 법사위가 좋은 의미에서 자구 수정도 하고 네. 법과 법이 충돌하면 그걸 좀 조정하라는 그런 기능을 하라 그러는데 이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다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법사위가 견제를 하라는 발목 잡기용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를 가지고 지금 서로 달라한 거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대로, 급기야 이제 우리 10%대를 넘은 정의당까지 이제 그래서 이 법사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법사위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입법안이 올라오면은 이게 그 법적으로 그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 이걸 따지고 그래서 자꾸 수정도 하고 뭐 또 다른 법과 충돌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면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전체 의원들의 이제 표결을 받게 되는 거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웬만하면 법이 되는. 그 전에 법사위원장 얘기 전에 상임위원장 자리 얼마나 중요한가 제 사례를 얘기할게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8년 전. 제가 환노위원회 여당 간사일 때 당시 환노위 위원장이 야당인 추미애 위원장이었어요. 제가 그 야당인 추미애 위원장과 뜻을 맞춰서 그때 그래서 나왔던 것이 비정규직 입법. 13년 만에 타임오프. 타임오프제하고 복수노죠. 13년 만에 노동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 이 당시에 그 추미애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던 야당에서 다 반대했어요. 그 법의 통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이 의제를 올려서 상임위를 당시 자신이 소속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임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임위원장이 의제를 설정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의를 열지 안 열지. 그래서 회의를 안 여는 것도 권력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럼요. 당시 야당 의원들이 그 회의 진행을 방해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회 경호원들을 자기당 의원인데 추미애 위원장 그때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죠. 그렇게 상임위원장이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국회의 제1당 혹은 제일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갖는 게 사실은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예,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다가 이게 바뀐 게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때 최초 여소야대 되면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제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네. 상임위원장 숫자를 의석에 이게 살짝 비례해가지고 야당이 몇 석을 가져오는 그때부터 이게 원 네. 구성 때만 되면 이거 갖고 치열하게 싸우고 소모전이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법에서 정한 원구성 날짜를 지킨 예가 거의 없을 정도로. 법사위원장도 예, 있지만 운영위원장도 아주 뜨거운 자리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장, 예. 그다음에 법사 운영 예결. 예.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상임이고 예결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장. 예.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이것 때문에 이제 보통 이루어지는데 좀 전에 이제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회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다수당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6공화국 때 여소야대가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이걸 이제 안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는데 예. 이 안배가 사실 별로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나이, 심지어 이제 나이까지 고려해서 당내에서 네. 이제 안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내대표 선출할 때 입도 선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원내대표 선거운동용으로 상임위원장 자리, 간사 자리, 예. 이른바 이제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지 알짜 않습니까? 상임위. 네. 당은 뭐 예결위, 법사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의원들 개인은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본인의 지역구 활동이나 재선에 유리한 뭐 국토위라든지 또 산자위라든지 네.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교육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학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맞아. 예전에는 뭐 후원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임위도 선호.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경제 상임위들 정무위나 이제 기재위 이런 데 힘이 있으니까 예. 이제 환노위 같은 데는 진짜 가기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수도 제일 작습니다. 네, 15명이에요. 깊이 상임위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좀 뭔가 차제에 이번 원구성에서 뭘 어떻게 나누냐도 중요하지만은 좀 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점들이 있는 게 아까 우리 강기정 선배가 법사위 폐지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관할하고 감독하는 그 기능은 폐지할 수가 없고 예. 근데 법제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체계 잡고 심사만 하라 그러는데 체계 잡고 심사가 아니고 거기서 법안을 잡아버려요. 이번에 20대 국회에도 전반기에 권성동 위원장이 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홀딩돼 있는 법안이 지금 한 20여 개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법제 기능은 이미 국회 사무처의 기능이 입법 기능이 상당 정도 고도화됐고 예. 의원들 개개인의 입법 역량도 상당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굳이 법사위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점이 이제 있고요. 지금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세 예, 분이 예. 이제 조금 현실과 틀린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세 분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아니, 있으니까 8년 전에 예컨대 의원하셔가지고 많이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4년 전에 했는데. 네.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자리들을 원내대표 출마하는 사람들이 입도 선매하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그 현실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다 그렇게 해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 예, 예. 특히 더 미국이 심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이제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신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자리를 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뭐 이렇게 어떤 원내대표 그 자리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라는 건 이제 비현실적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제 여야가 이렇게 상임위원장제는 나눠갖게 된 것을 네. 그걸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짬짬이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저는 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 이게 이제 그 전통이 왜 마련되냐면 해놓고 보니까 이게 그 의미가 있어서 이게 계속 전통이 이제 그 계속 자리 잡는 건데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통령의 권한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예컨대 의회까지도 다 상임위원장인 자리를 갖게 되면은 예. 이게 상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견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이렇게 나눠 갖는 게 또 예.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게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12년 동안 예를 들면 보건복지를 처음 시작해서 국토위, 행안위, 예결위, 정무위 이런 위원회를 이제 쭉 2년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예.
국회의원들이 우선 국회의원 개인들은 가치지향적 상임위를 선택하지 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지역구 예산 좀 가져올 수 있는 건가 표되는 건가 이런 쪽의 선택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물론 저도 상당히 자기도 학자 그랬으면서 에이. 제가 고백한데 제가 그러기도 했고 차 의원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저도 그랬죠. 아니 근데 예. 저는 국회의원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국회의원 처음 되면서요 보건복지위원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돌아가 보니까 돈 되고 표 되는 곳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갔죠. 그럼요. 자, 개인이 그런 선택 기준에 좀 소신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도 이것이 나는 바담바담하지만 너는 바담바담해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네. 아무튼 회상해 보니 그렇더란 이야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또 다른 이제 상임이 있습니다만 그냥 국회의장이 소속한 당이 운영위원장을 하고요. 지금으로 민주당이 의장을 하면 민주당에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운영과 관련된 거니까 의장하고 손 맞춰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그 반대적 견제의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했으면 좋겠고 자유한국당이 할 생각이 없으면 난 정의당 같은 데서 10%가 넘었는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할 생각이 뭐예요? 아니, 자유한국당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이 발목 잡기. 전반기에 발목 잡기를 너무 심하게 했고 그 법사위원장이 지금 이 재판받게 생겼어요. 감옥에 갈지도 모르게 권성동 의원. 예. 그런 생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반성의 의미로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맡으면 안 된다. 아니, 박원석 의원은 저 오늘 이렇게 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그런데 일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건 좋지만 그걸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들의 생각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야당이 여당을 발목 안 잡으면 누가 잡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엔 심판은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한국당이 아니, 이건 제가 좀 다른 거예요. 잠깐 얘기의 진도 나가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될 그 의무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한 달이나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저는 한국당이 지금 당내 싸움이 심각하고 한데 당내 싸움은 한편에서 하더라도 이 원구성에는 빨리빨리 응해줘서 네.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이 문제가 되는데 운영위원장은 일당이 지금 이제 지난번 재보궐선거로 해서 의석수가 좀 역전이 됐죠. 네. 민주당이 일당이니까 네. 원내에서 가장 의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운영위원장 하는 게 맞고요. 네. 법사위원장은 우리 강기정 의원님 굉장히 민주당 소속인데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법사위원장 하고 부의장 그 한국당. 연륜이 근데 있으니까 다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한국당에서 지금 운영위원장도 법사위원장도 부의장 이 세 개를 자기네들이 갖고 거기다 예결위원장까지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될 수가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 트럼프식 합리적으로 협상 방법이야, 그게.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진도가 세게 요구하겠다가 싹 아니, 양보해. 그러니까 세게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런 지금 버릇을 원구성은 고치라고요. 국회 선진화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반만 그 가지면은 그 네. 과반의 의지로 원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진보 입법연대 이게 아니, 그래서 나온 지금 거 이제 아닙니까? 천정배 이 민주평화당 예.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 자유한국당 패싱하고 예.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나머지 또 무소속하고 이렇게 해서 원구성 해버리자. 이게 지금 그쪽의 입장이에요. 아니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이제 20대 자유한국당이 국회 후반이 지금 참 재밌어지겠구만. 당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당내 문제는 당내 문제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주력하셔야 될 일은 원구성 문제인데 원구성 문제는 지금 밀어넣고 내지는 자유한국당의 그 이 욕심만 내세우고 협상이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패싱하고 나머지 저 당들이 협상해서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해서 협상해서 원구성 해버리자는 거예요. 결국 자유한국당이 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데 저는 설령 그 국회라는 것이 의석수로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것이 열린우리당 시절 아닙니까? 예. 그때 뭐 과반 넘었어도 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선진화법의 대상인 180석 이상을 만들 수 있다면 모른데 157석 천정배 의원 이야기하고 또 박지원 뭐 전 대표가 이야기한 157석 과반 의석 가지고는 내가 볼 때 원구성하면 뭐 합니까? 법이 통과가 안 되는데. 154석이던데. 네, 154든 뭐 7이든. 네.
그래서 저는 의석수 가지고 정치 국회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떻든 자유한국당이 결심해야 되고 빨리빨리 예. 그리고 협의와 협치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금 그래서 제 이 지점에서 제가 한국당 쪽에 얘기하고 싶은 게 김성태 이거는 한국당 당내 사정하고 다 맞물려서 원구성하고 관련되는 얘기인데 네. 김성태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퇴진 압력에도 굉장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모시면 자기 목부터 치겠다 그러면 내놓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마당이면 원내대표로서 원구성까지 응하고 원구성이 다 되면 자기는 그 원내대표 물러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이게 연동된 상태로 가면 훨씬 더 당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원구성에 응함으로써 국민들한테도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러지 근데 않을까 요즘에 싶어요. 보니까 그냥 타당 분들이 우리 오지랖이 자유한국당에 넓어서 그래요, 대해서 제가. 너무 애정이 깊어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제1야당이 바로 서야 그러니까 되니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아까 157석, 154석 얘기가 뭐냐면 네. 현재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를 거치고 나서 네. 소위 말하는 범여권 의석이 몇 석이 됐냐 예. 이런 게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이 130석 그다음에 저기 어디예요? 민주평화당 민평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 그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1석, 그다음에 무소속 중에서 여당 성향이 3석. 이렇게 해서 한 제가 볼 땐 과반 150을 넘는 154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예.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3명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민주평화당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이제 이 여권 쪽에서 이제 범여권 연대 이제 이름 좋게 멋지게 예, 진보 예, 연대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흥민님, 차명진 의원님 보면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여성분인 것 같아요. 예, 아이들처럼 좋겠어요? 수수해 보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아이수님, 진수희 의원님 포기하지 마시고 갑시다 국민과 함께라고 하셨고 네. 최문정님, 박원석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박은희님, 강기정 의원님 목포에서 권위자로 듣습니다. 아유, 아니 광주에서 들어야 되는 목표가 아니고. 광주에서 이 방송이 나가야 아무래도 아니, 도움이 될 텐데. 강기정 의원의 그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광주같이 군대 수도권에서만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뭐 합니까? 예, 현실 정치에서. 민중당이 누굽니까? 민중당 한 분이? 김종훈 대표. 의원. 울산에 울산 동구에 예. 원래 또 한 분 더 계셨는데 이제 의원직이 상실됐죠. 잃었어요. 민주당은 들어왔죠. 자, 거기. 범진보 입법연대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법여권 연대론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 이제 지금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이나 민평당 의원 소속들은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러브콜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고. 예. 물론 우리 민주당 입장이나 정부 입장도 이제 이 개혁 입법 내지는 법안 통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20대 국회는 마지막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입니다. 예. 내년 가면 이제 내년 정기국회는 총선 입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뭔가의 법안 통과라든가 네. 어제 그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규제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처리해야 될 적기가 이번 정기국회고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130석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니까 네. 뭔가 협치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합리적으로 협치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갈 수 있겠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민평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데 내각도 이렇게 좀 서로 섞고 예. 섞고 뭐 자유한국당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하면 같이 서로 섞어서 연정. 그걸 뭐 연정이라고 개념해도 거기까지는 뭐 가도 좋다고 보는데 네. 예 거기까지일 것 거기까지 같아요. 간 거면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이제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제 통합 당 통합 합당까지도 이제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 민평당에서야 통합 내지 합당까지 노리고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에서는 예. 뭐 입법 연대 정도면 되지 않겠냐 연정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박지원 이제 의원은 아주 그 몸이 잘 계신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예. 저는 근데 이제 한 내가 볼 때 가지만, 한 박지원 그 의원이 예. 정치 구단이라는 게 여기서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기정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몸이 달아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몸이 얘기하는데 달아선 제가 한 얘기. 예. 예. 아니 급했다고 그러는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급한 쪽은 뭐냐면 정부예요. 민주당이에요. 정부. 예.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뭐 157석을 활용해서 웬만한 거 과반
과반을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예.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범 진보 입법연대, 범여권 입법연대라는 걸 제안했는데 자 보세요. 민평당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입법을 도와줬는데 그럼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하면 흡수돼요. 흡수될 여지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실체를 보다 분명히 국민들한테 각연하려면 어떻게 돼요?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연정하자 이거야. 장관 자리도 좀 내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존재를 좀 부각시키게. 장관하면서 뭐 이런저런 또 예. 활동상을 보여주면서 그럼요. 예. 당의 위상도 높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박지원 의원이 역시 구단이다. 그러니까 여당의 어떤 입법 연대의 어떤 필요성 이것들을 알고 미리 지금 딱 한 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입법만 도와줄 수는 없지. 우리한테도 장관 자리 줘. 그게 연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역제안을 한 거죠. 차명진 의원님 157석이든 154석이든 이 과반 의석 가지고는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됩니다. 법 결국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리고 지금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민평당에서 뭘 제안했냐면 지금 연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선거법 개정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좀 자유한국당에서 좀 치고 나와서 네. 선거법 개정을 좀 치고 나오죠.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 됐고요. 11시 넘어서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3부 여의도 UFC 2부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친박 비박 갈등 이게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탈당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분 빨리 탈당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 뭐 친박 대 비박 갈등뿐만 아니라 네. 뭐 잔류파 대 복당파, 그다음에 저기 위에 친이 대 친박, 어떤 초선 대 중진, 여러 가지 그 갈등, 네. 원내 대 원외, 예?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봉합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정치가 원래 그 이렇게 좁은 게 좋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하여튼 지금 당내가 하여튼 뭐 어떻게 무슨 누가 상처를 나든 하여튼 끝장 토론을 하든 뭐 해가지고 승부를 봐야 그래야지 좀 깨끗해진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2년 전 그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역시 싸울 때는 하여튼 끝까지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재인파 대 안철수파가 대립하면서 결국에는 안철수파가 튀겨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일본 반문 비문이 그렇죠. 대부분 다 예. 나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그 성과를 받아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도 대충 봉합하면 안 된다. 하여튼 끝까지 붙자. 그래요. 그런데 끝장을 봐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끝장을 보기 위해서 뭐 논리나 말이나 이런 걸로 싸워가지고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도끼인 객끼이에요. 거기서 거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하나는 아예 저 여의도 공원이나 고수부지 가가지고 말싸움으로는 안 되니까 한번 치고받고 열나게 싸워가지고 옛날에 영국에서 그랬어. 힘센 의회할 때, 사람이 그죠? 힘센 사람이 그 차지를 하든가 그 방법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예 이참에 네. 정말 다 해친 다음에 김성애 의원이 모이는- 없어서 누가 이길래나 그러면. 다 해친 다음에 새롭게 모이는 방식이 아니면 정말 백약이 무효인 상황 같아요. 자, 김성회 의원 얘기하시건 강기정 의원님 들으라고 하겠습니다. 아파만. 그 아픈 역사를 또 이렇게 끄집어내시고 있어요. 그때 맞으셨나요? 그때? 맞고 맞은 것은 아프지 않았어요. 예. 근데 맞고 나서 제가 이제 저 한양대 병원인가 입원을 했는데 예. 그날 저녁에 차선배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MB께서 김성애한테 전화를 해서 외국 국빈 방문하러 나가면서 수고했다 이러고 전화를 하고 나갔다 이거예요. 저한테도 했어야지 그러면 고생했다. 저한테는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안 그때 그러니까 받았어. 여기는 안 해도 그때 되는데 이제 강 의원한테는 하셨어야지. 차명진 선배나 김성애 의원한테
전화 다 하고 나갔잖아요. 고생했다 그러고. 좀 비겁하더라. 난 그것이 정말 아팠어. 아니, 마음이. 그렇지. 그건 맞아요. 때린 분한테 전화해서 수고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법을 그쪽에서 이제 막았고. 그러니까 문재인 통과시켰지. 대통령도 JP 조무 좀 하시지. 아니, 사실은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아이, 생긴 거예요. 훈장 줬잖아. 나는 훈장 강기정 선배 희생으로. 그렇지. 나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좀 없었으면 좋겠어. 요즘에 좀 치고받고 싸움 좀 하라고. 동물국회 상징인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니고 이제. 근데 안 되는 집안은 뒤로 자빠 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돼. 네, 안 돼. 근데요. 아까 저 우리 민주당 이야기를 해서 2년 전 이야기를 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2년만 그랬습니까? 한 10여 년을 민주당이 이 집안 싸움을 했잖아요. 환골 탈퇴를 10년 동안 하셨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누구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야기하면 골을 하도 해서 이제 바꿔갖고. 그 환골 탈퇴할 뼈도 없다고 이제 뼈도 녹아버렸다 그랬는데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극복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대위원장을 딱 세워놓고 소위 주류 그룹인 문재인 당시에 그 대표 그룹 소위 여기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딱 실어주니까 정리가 돼요. 그냥 탈당할 사람 탈당하고. 근데 지금 거기는 친박 비박이 번갈아 가면서 싸우더만. 그래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지금 거기는 권위도 실종이 돼 있고 리더십도 실종이 돼 있다 보니까 2년 전에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시면서 정권을 실어줄 그 정권을 실어주는 권위조차 지금 김성태 그 권한대행한테는 없기 때문에 이게 참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중요한 거는 그 내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도 국민들 눈에 그게 어떻게 비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아까 이제 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박이든 비박이든 사실은 국민들 뭐 별로 그런 거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 크게 부여하지 않고 대체로 다 혁신의 대상이다.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이전 투구하고 누구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 감흥이 없다는 거죠. 별로 예. 궁금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 전권을 갖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서는 누가 올라 그러겠습니까? 그 이전 투구의 소용돌이에서 전당대회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그냥 내부 인사 가는 게 맞지. 지금 뭐 김종인 모델도 거론되고 뭐 전직 국회의장님들도 거론되고 또 뭐 김병준 교수 등등 거론되지만 전권을 갖고 여기 정권은 공천권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인적 네. 청산의 권한까지 갖는 그런 비대위원장 이 아니고서 그리고 뭐 강령이라든지 예. 이런 노선을 전면 쇄신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올라 그러겠어요.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당대표가 그 권위를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름대로 강력한 어떤 그 권한을 갖고 그래서 이제 뭐 낙천도 시킨다든지 낙천의 그런데 대표적 그 1번째 제가 상징이 바로 강기정 근데 의원님이긴 합니다만 그냥 전권을 준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해도 예. 올려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전권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110 몇 명의 현역 의원들 전원 그 불출마하도록 해도 아예 우리는 의원직 사퇴서까지 다 맡기고 우리는 그거 다 받을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사족을 붙여서 정권을 준다. 이러면 아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도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재들도 모여들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여기서- 있을 것 같아요. 그 저 강기정 의원님 그 2016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그분의 그 공천이라든지 네. 선거 성공 모델로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이제 간단한 김종인 리더십이라기보다도 예. 그 전에 시스템 리더십을 가져왔어요.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할 건 평가하고 네. 컷오프할 건 하고 이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 준비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권도 못 주고 그 김종인 당시의 비대위원장은 제가 첫 번째로 공천 탈락자인데요. 친노 친문 그룹을 자르겠다 그래서 막 쳐냈어요. 전하 이해찬 막 있었잖아요. 정청래. 그러니까 그때 만약 지금으로 말하면 친박 그룹이든 뭐 이런 데서 왜 잘라고 대들었으면 이거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참아준 거지요. 지금
그런 점에서 친이 친박이 참지를 않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있었던 사실에 대한 해석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 좀 달리 해석이 돼요. 그리고 좀 단순히 다를 뿐만 아니라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예. 비대위원장이 마치 민주당을 살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그 문재인 당시 그 전 대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사람을 자르지 못하는 것을 차도살인 대신 잘라준 역할 정도 했지 그분이 과연 민주당을 살렸을까? 여러 가지 그분 셀프 공천 전두환 뭐 무슨 뭐지 무슨 상장 보이고, 이런 보이고. 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욕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 광주에서는 몰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패를 했지. 민주당을 살린 이유 딱 하나예요. 한국당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뭐 진박 진박 공천. 논쟁 그다음에 옥새 들고 나르샤 네. 막 이런 것 때문에 공천을 정말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얘기하는 거 비대위가 모델로 김종인 어떤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 좀 안 맞다. 예. 안 저도 맞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예, 차명준 좀 의원 분석에 동의하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 당시 성과가 너무 과대 포장돼 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당시 분명한 거는 한국당이 새누리당이 못해서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왜 자꾸 있냐. 그래서 새누리당이 못한 것을 한번 다시 봐야 된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뭘 못했냐. 그야말로 그냥 대놓고 피 터지게 싸워야지 했는데 그야말로 이 지도부끼리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친박과 비박 적당히. 지도부끼리 자기들끼리 적당히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건 아까 뭐 박원순 의원은 뭐 관심 없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당이 여태까지 계속 봉합만 해왔어. 보수가. 야 이번에는 제대로 싸우고 비대위 통해서 싸우지 말고 비대위 그 김종인 모델 그 따온다고 한 사람 임명해가지고 사실 잘 안 됐어요. 알잖아요.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 자기 뭐 책 갖다가 파는 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당원들한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전 당원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 말기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만민공동회 했듯이 이제는 뭐냐 전 당원이 직접적으로 대의원이 되는 전당대회를 하자 이게야. 네, 그래서 거기서 사생결단 승부를 내서 새로 지도부를 뽑아서 그 지도부가 길을 가게 하자. 저는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곧 친박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박 대 비박만의 대결이 아닐 거다.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요. 원내, 중진, 초선, 그다음에 무슨 뭐 잔류, 복당 이 부분들이 용광로처럼 붙자이게요. 예. 한번 우리도 정의당처럼 한번 정말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그런 상향식. 당 혁신을 한번 해보자 아니, 이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바람직한 전 당원, 방향이신데. 그러니까 한국당의 전 당원이 어떤 그룹인지도 봐야 되고 예. 책임당원 20만 있어요. 그 책임당원 20만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TK가 친박 많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다수로 책임당원의 위치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계실 한번. 때 좀 당원 모집하셨죠? 예. 그때 친박이냐 아니냐 간별해서 모집했어요? 본인이 자기 행위를 부정하는 아니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아니 돼요. 우리 지역만 갖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 지역만 갖고 오면 제가 공천 학살 당함으로써 많은 비친박스러운 당원들은 또 다 탈당을 했죠.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일부예요? 남아 있는 당원들의 성격이 어떤지 그거는 잘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향식 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하는데 상향식 정당 혁신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원론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의당 진성당원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이나 당직을 다 당원이 직선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정착이 돼 있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의 진성당원제의 실체가 뭐냐 네, 이 그거 점들이 이제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또 다른 형태의 아까 여러 층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여러 층위를 다 합쳐보면 결국에는 계파 간의 이전 투구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뭘 위해서 싸울 거냐. 그게 이제 노선의 혁신이든 네. 뭐 새로운 보수든 예. 새로운 가치든
이걸 들고 뭔가 이제 보수 혁신을 주도하는 누군가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아마 그런 분이 보인다면 그런 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난 대선 전후로 해서 이제 유승민 그 바른정당의 전 대표가 그런 걸 하셨지만 지금 이제 다른 당에 가 있고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일종의 뭐 통합이나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른바 가치 노선 뭐 혹은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의 이 혁신 국면을 주도하는 내지는 뭐 성찰을 주도하는 네. 이런 리더십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중진이든 초선이든 예. 뭐 지역이 어디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는 똑같아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게 병행이 돼야 사실은 이 이제 혁신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느껴질 거고 예, 예.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당원들의 어떤 결정이나 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 비대위에 힘이 실리고 말고 이런 게 결정이 날 텐데 마찬가지인 거죠. 외부에서 모셔오는 비대위원장이 그런 어떤 혁신의 이 네. 컨텐츠나 내용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 역시도 내부의 그런 이전 투기에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잠깐, 한국당을 그 해체하는 강원도 비대위원장이 있잖아요. 오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자유한국당 망하라는 소리야. 지금 진수희 정체성을 의원님도 없애고 비대위원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어떤 뭐 책임 당원제도 안 되고 이런 지금 식으로 자유한국당은 이제, 망해야죠. 예, 망하라는 소리인데 망해야 사는 거지. 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근데 길을 못 알아. 20만 책임 당원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 그 문제를 삼는 거는 네. 글쎄 저것도 타당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그 차명진 의원님 말씀은 상향식 민주공당으로 그렇지. 자유한국당이 리모델링 돼야 한다. 네, 이 근데 아니 말씀이죠? 근데 제가 네. 한마디 이렇게 20만 당원이 서로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특정 성향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정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한 귀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말씀대로 잘못돼 가지고 그 망하는 길로 가면 또 그거는 그 과정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민주주의를 한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그 일정하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당이 망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민주적 기본 정신에까지 어떤 그 위배되는 말씀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20만 당원에 예. 대해서 뭐 저희 저희 무시하거나 그런 책임 잠깐 당원의 저는- 입장에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는 제가 보수 진영인 그 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정말 못 남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그냥 애정이 있는 애정이야? 사람으로서 이제 애정이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데 때린다는 아니 게- 잠깐만요. 아이고 참.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그 보수 유권자들이 보수를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정치인들과 보수 정당을 저는 심판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 얘기하던 뭐 샤이 보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앵그리 보수만 존재했을 뿐이다. 그분들이 하여튼 한국당을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20만 책임 당원들은 제가 보기엔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뭐 제가 그 통계적으로 확인 안 해보고 제 감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차 의원이 얘기하는 뭐 상향식 완전 상향식 그 방식으로 지도부를 선출한다고 해도 지금 전체 합리적인 보수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들다. 따라서 저는 정말 아끼는 입장에서 정말 새로운 보수가 태어나야 된다라는 진정성에서 예. 새로 오시는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제1 임무는 한국당을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의원님, 그 진수 의원님의 그 아끼는 사랑하는 그 말이 그냥 거품이라는 거를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한마디만 더 할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당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니 그 거리 돌아가지 마시고 짜잔배 제가 우리 민주당이 10여 년 동안 이런 고통을 참 혼란과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유추해서 다시 이제 교훈으로 삼아 보면 이거 당원들한테 결정해라라고 돌리는 상향식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먼저지. 그런 점에서 저는 남북관계,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거
국회에서 뭐 비준이면 비준, 뭐 협약이면 협약 채택하고 그래서 남북관계 색깔론 정리해주고 지역주의 투표 무너졌으니까 이걸 완전히 지역주의 그 투표 무너진 거 제가 어디 가서 고려장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고려장 시키기 위해 선거법 개정하고 이걸 김성태 우리 원내대표가 이걸 선언하면요. 김성태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의 세력들이 싹이 트기 시작할 거예요. 뭐 김성태 원내대표 물러가라는 뜻 아니고 아니 그 잔존하라는 뜻 아니고요. 이제 차명진 의원님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좀 혁신되고 합리적으로 잘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국회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망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는 과연 그런 바람직한 제1야당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우려고 그거는 우리가 국회에서 같이 정치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선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은 뭐 서로를 악마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진정성 있게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 이게 좀 공감할 수 있어야 그리고 뭔가 기대할 수 있어야 혁신이든 쇄신이든 변화든 일어나는 건데 지금 뭐 지방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습이 다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이제 그런 기대나 뭐 그런 관심이나 이런 걸 받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그래서 드린 저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 진정성을 자꾸 빈정거리듯이 우리 차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서운한데 저는 정말 다 부수고 정말 새로운 집을 짓겠다 그러면 저는 다른 욕심 없이 진짜 벽돌이라도 날르겠어요. 네. 해쳐모여자 이런 벽돌 안 날라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잘 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보면은 벌써 몇 달째 하는데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아. 네. 저희는 저희 길을 갑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갖고 예. 심판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꼭 나만 이 세상에 전부 그 옳다 진리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랬어요. 저하고 반대되는 입장은 전 죽어야 된다. 전 이따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것도 한 입장이구나. 다만 내 입장이 주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쭉 점점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오는데 어떻게 전부 니네는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야말로 저랑 같이 정치를 오래 하신 강기정 의원조차도 조금 얘기해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잘해서 같이 해보자 이런 데 방점이 찍힌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써니 성님 시애틀에서 고릴라로 보는 라디오 시청 중입니다. 원내에 계셔야 할 분들이 원외에서 당을 위해 수고하시네요라고 하셨고 손예리님, 강기정 의원님 광주에서 드디어 광주가 고릴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광주는 아니겠죠? 예. 계속 나오셔야 되겠네요. 우리 당연히. 김윤경님, 박원석 의원님 말씀 잘하시고 주관과 소신 명확하시고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습 보고 아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 5002번 쓰시는 분. 김용민의 정치쇼는 내용이 튼실해서 화제거리가 많습니다. 차명진 의원님은 듣다 보니 정이 갑니다. 9520번 쓰시는 분 홍일점 진수희 의원님 합리적 보수 가자라고 하셨고 그 나머지 댓글은 다 악플이라 그런 거. 말할 수는 없고 선풀도 있네 저한테. 선풀도 많습니다. 예, 그래요. 저 짧게 박원석 의원님 예. 그 정의당 그 지지율 10%가 넘어가지고 이 여성 어떻게 당에서 진단하세요? 처음 나온 결과에서 저희로서는 뭐 기쁜 결과긴 합니다만 네. 이거 가지고 뭐 일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네. 그 정도 이제 지지율이 나오느냐가 관건일 텐데 예. 아무튼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큰 틀에 있어서의 이런 뭐 적폐청산과 개혁 이거를 지원하면서도 한편으로 민생이나 또 사회경제적 의제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왔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일정하게는 당이 좀 확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유 알겠습니다. 겸손하시. 축하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리는데 예. 정의당은 평소 학교 성적은 좋은데 입학 시험 보면 내신은 좋은데 그게 내신은 불행이에요. 좋은데. 그게 제도 알겠습니다. 문제가 커요. 제도 문제가. 예, 그래요. 제도 뭐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그 얘기 또 다음 시간에 소상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강기정 민주당, 차명진 자유한국당, 진수희 바른미래당,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